한국에서 미국 의사를 사칭해 40억 원대 영주권 취득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한인 여성에게 징역 9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뉴저지에서 고용주가 직원의 이민 신분을 이유로 착취 또는 협박할 경우 최대 $1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가 기숙사 출입을 금지당한 한인 여대생이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학 졸업식 도중 가자 전쟁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교내 경찰이 출동하는가 하면 연설이 취소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타임스퀘어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슴에 칼을 찔린 피해자의 생명은 다행히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관련 재판에 오늘 그의 변호인이었던 마이클 코언이 증인으로 출석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격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규모를 4만 2천 명으로 또 잘못 언급하고 한국이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마리화나 불법 판매 및 유통 단속 강화와 판매 라이선스 발급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의사를 사칭해 40억 원대 영주권 취득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재미 한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한인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으며 A씨와 함께 기소된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기라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의 교환 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총판 대표로 자신을 거짓 소개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인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고 A씨와 함께 기소된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 자녀의 미국 유학을 노려 A씨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교환학생으로 가기도 용이하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A씨는 여러 학원을 운영하며 미국에 학생을 보낸 노하우로 영주권 취득 절차가 실제 진행됐다며 해외 투자 회사도 허위가 아니라 영주권 취득을 위해 도움이 되는 곳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재판 도중에도 자신은 미국 의사이고 외국계 회사 한국지사 대표라며 자료까지 냈으며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면서까지 무죄를 주장했으나 모두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자받은 돈을 영주권 취득 등에 사용했다고 하지만 개인 빚이나 생활비로 사용한 증거가 있어 사기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토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 외국 의료기기 회사에 한국 측 파트너를 자임하며 허위로 광주시에 3,200억 원 규모 투자를 제안해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뉴저지에서 고용주가 직원의 이민 신분을 이유로 착취 또는 협박할 경우 최대 $1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근로자가 이민 신분 때문에 겪는 부당한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루미비 근로자는 직장에서 차별과 착취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상원 노동위원회는 이민 신분을 이유로 직원을 착취하거나 노동법 위반 사항 등을 고발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법안을 승인해 본회의로 보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이민 신분을 이유로 직원을 착취 또는 위협한 것으로 드러난 고용주는 첫 위반 때 최대 $1,000, 두 번째 위반은 최대 $5,000, 3회 이상 시에는 적발 때마다 $10,000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테레사 루이스 주 상원의원은 서류 미비 상태인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아도 불법 체류 상태임을 당국에 알리겠다는 고용주의 위협으로 인해 침묵할 수밖에 없는 부당한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루이스 주 상원 의원은 근로자가 자신의 이민 신분이 당국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직장 내 불이에 대해 침묵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업체 허가 취소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저지 이민자 정의연합은 이 법안은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최대 $10,000의 벌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민자들이 두려움 없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려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뉴저지에는 44만 명의 불법 체류 이민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카고대 연구진에 따르면 불법 체류 근로자는 직장에서 차별과 착취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여대생이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학생은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숙사 출입을 금지당했고 이러한 조치는 대학 측의 불법 퇴거라는 주장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맨해튼 법원에 따르면 컬럼비아 대학 캠퍼스 내 해밀턴 홀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던 프란치스카 이 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기숙사 출입을 허용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 이 씨는 다음 날 기숙사 자물쇠가 바뀌면서 기숙사 출입을 금지당했다며 옷과 학업 자료, 개인 물품 등이 모두 기숙사에 있는데 금지 조치 때문에 친구들과 밖에서 머물러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대학 측은 시위대가 해밀턴 홀을 점거하자 해산을 요구했는데 시위대가 이에 응하지 않자 경찰 진압으로 학생들을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이번 소송을 맡은 크리스틴 클라크 변호사는 컬럼비아 대학의 기숙사도 다른 뉴욕 내 임대인과 마찬가지로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다며 해당 법률에 따라 대학 측도 퇴거를 하려면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 집행기관을 통해 최소 14일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컬럼비아 대학을 상대로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의 재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컬럼비아 대학 재학생으로서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던 세바스티안 히메네스, 에밀리 후이 등도 기숙사 출입을 금지당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고다미스트는 컬럼비아 대학을 상대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반대로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처벌하겠다는 대학 측의 의지가 확고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누시 샤피크 컬럼비아 대학교 총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 학교 건물을 점거하는 등 극단적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정학 처분이 내려졌다며 이 학생들은 학교를 무단 점거했고 이에 캠퍼스에 출입할 권한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씨는 커네티컷주 뉴헤이번 지역 출신으로 한국인 아버지와 독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컬럼비아 대학 4학년 학생으로 영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있었던 친팔레스타인 시위에서는 이 씨를 포함해 총 113명이 체포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불붙은 가자 전쟁 반전 시위가 상당수 대학의 졸업식까지 이어졌습니다. 졸업식 도중 가자 전쟁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교내 경찰이 출동하는가 하면 연소도 취소되는 등 파장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어제 오전 열린 듀크대 졸업식에서는 약 40명의 학생들이 행사 도중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유대인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유명 코미디언 제리 사인펠드가 명예학위를 받고 연설에 나설 때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들은 행사장 밖에서 진실을 밝혀라, 친이스라엘 기업에 대한 투자를 멈춰라,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등의 반전 구호를 외쳤습니다. 에머슨대에서는 무대에서 졸업가운을 벗으며 항의 의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개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졸업생 5명 중 1명꼴로 카피에를 쓰거나 친팔레스타인 시위용품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졸업가운 대신 가자 전쟁 관련 빨간 글씨가 적힌 하얀 옷을 입은 한 졸업생은 졸업장을 던져버리고 붉게 칠한 손바닥을 들어보였습니다. 남가주에 있는 포모나대의 경우 시위대가 졸업식장에 야영 텐트를 설치하자 아예 행사장을 옮겼습니다.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에서는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연설하는 동안 졸업생 60여 명이 퇴장했고, 위스콘신대에서는 일부 졸업생이 총장의 연설 도중 등을 돌리는 방식으로 항의를 표현했습니다. 시위대의 캠퍼스 건물 점거에 경찰이 진압작전으로 미 전역 57개 대학에서 시위대 2,900여 명을 연행하는 등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대학가 반전 시위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졸업식은 대체적으로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한편으로는 아예 졸업식이 취소되거나 캠퍼스 내에서 농성 중인 시위대와 대학 당국 간 협상이 잘 풀리지 않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번 캠퍼스 반전 시위의 진앙으로 불리는 뉴욕 컬럼비아대의 경우 일찌감치 대학 전체 졸업식을 취소하고 단과대 차원의 개별 행사로만 치르기로 했습니다. USC의 경우 공개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지를 표명한 졸업생 대표에게 보안상의 문제로 졸업식 기조 연설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결국 졸업식을 취소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매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타임스퀘어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0대 노숙자로 밝혀진 이 용의자는 총 14건의 체포 전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뉴욕시 사법 시스템 개선에 대한 경종을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6시경 보행자와 경찰로 가득 찬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1세 흑인 남성 시릴 데스티는 보도 위 걸음 보조기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선물 가게에서 걸어 나오는 2명의 여성에게 다가간 뒤 그중 1명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주말 저녁인 만큼 인산인해를 이루던 시각에 어떠한 말다툼이나 이유 없이 한 뼘이 넘는 길이의 칼을 순식간에 휘둘렀습니다. 남성이 담배를 샀던 가게의 직원은 그가 해당 델리에 자주 찾아오는 단골이라고 말합니다. It's not normal. After like when you stop somebody, you have to run away from the cab. Oh, but this guy after when he's only one time, and he back to his chair, smoke a cigarette. People work in front of him. Too many people is rush hour. 피해 관광객은 인근 벨뷰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경은 데스틴을 폭행과 무기 소지 혐의 등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는 강도, 절도 미수, 무단 침입, 마약 관련 체포 등 총 14건의 전과가 있는 인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요커들은 묻지마 폭행, 이유 없는 칼부림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뉴욕시의 치안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체포돼도 당일에 풀려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People they perform crimes and they're in and out of jail the same day and then they do it again and people get angry because why are they free? 한편 뉴욕시경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의 4월 범죄율은 작년 동월 대비 4.9% 감소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성추문 입막음 돈을 건넨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로월 맨하튼 형사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그의 변호인으로 활동해온 마이클 코언이 증인으로 참석해 그간의 침묵을 깨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격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트럼프 측은 반발하며 신빙성 없는 증언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로어 맨해튼 형사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마이클 코언이 출석했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의 전 변호인이자 트럼프가 저지른 문제 해결사로 불리던 마이클 코언으로부터 저격을 당한 것입니다. 코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출마 당시 자신의 당선에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막기 위해 입막음용 자금을 건네왔다며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정부와의 사이에 혼외 자식이 있다고 주장한 트럼프 빌딩 경비원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에게 조용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으며 그는 경비원에게 비밀을 유지하는 대가로 $30,000를 건넸다고 전했습니다. 코언은 이어 자신이 당시 트럼프에게 앞으로도 더 많은 여성들이 폭로에 나설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 맥두걸에게 15만 불, 포르노 배우인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13만 불을 트럼프 그룹의 자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의 지시로 코언이 자금을 처리하고 되돌려받은 거래 기록은 회계장부 위조 기록 34건에 해당하며 사실로 밝혀질 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한때는 트럼프의 문제 해결사로 이름을 날렸던 코언이
이제는 트럼프를 저격하는 저격수로 나서면서 양측의 비방전은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를 4만 2천 명으로 또 잘못 언급하며 또 한국이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부터 내후년부터 적용될 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뉴저지주 와일드우드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주한미군을 언급하며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연설 말미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문제를 언급한 뒤 한국에 대해 20초가량 발언했는데 당시 그는 한국이 큰 돈을 벌었다면서 그들은 우리의 조선 사업을 가져갔고 컴퓨터 산업을 가져갔으며 많은 다른 산업들도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돈을 많이 벌었고 그들은 그들의 군을 위해 돈을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의 군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4만 2천 명의 군인이 있고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실제 규모는 평균 2만 8,500명 수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숫자를 약 1.5배 부풀려 말한 것인데 사실 그가 주한미군과 관련해 잘못된 주장을 펼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주한미군 숫자를 4만 명으로 잘못 언급하면서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3월 SNS에 올린 글에서는 3만 5천 명으로 언급하고 한국과 나 사이에는 한국이 우리에게 완전한 비용을 지불하는 협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정기적으로 체결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19년 11차 협상 당시 한국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를 증액할 것을 요구했고 터무니없는 요구로 교착되던 협상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인 2021년 타결됐습니다. 2021년 당시 분담금은 약 8억 5,313만 달러, 한화로 1조 1,833억 원이었으며 양국은 매년 한국 국방비 증액에 맞춰 인상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1차 협상이 종료되는 내년에 한국은 약 1조 5천억 원을 분담할 예정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내후년부터 적용될 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마리화나 불법 판매 및 유통 단속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마리화나 라이선스 승인 및 발급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현민 기자입니다. 캐시 호클 뉴욕 주지사는 어제 불법 상점에 대한 단속 및 폐쇄 권한을 뉴욕주 마약 단속국이 부여해 신속한 단속에 나서고 상점 폐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뉴욕주 마약 단속국이 발행한 규제 위반 벌금 티켓 가운데 회수된 건수는 단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뉴욕주 의원들은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를 제대로 단속하며 규제 안에서 운영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해왔습니다. 뉴욕 주지사실은 마리화나 단속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해 불법 판매소 즉각 폐쇄 조치, 불법 상점 운영을 알면서도 묵인한 건물주 체포 등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또 마약 단속국 인력을 150명 충원했으며 고객과의 소통 수단도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라이센스 허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발급 속도를 높이고 합법적인 판매소를 대상으로 교육 및 지도에도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지금까지 발행한 판매 자격증은 54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에 부임하기 직전 사령관을 맡았던 선임 지휘관으로 한 부대에서 2명의 한인 장성이 배출되는 것으로 2명의 한인 육군 장성이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박대령은 6살 때 이민 와 뉴욕에서 성장했으며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수송부대 장교로 임관해 29년 넘게 복무하면서 아프간 3기갑 연대, 한미연합사 G4 참모 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육군 지휘관 학교 등을 졸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도입한 감세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올려 서민을 지원하겠다고 맞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도한 세금이 기업 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부자 증세로 학자금 대출 탕감 같은 무상복지를 펴는 것은 매표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감세론자가 주장하는 낙수 효과, 즉 부유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와 투자 확대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늘린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감세를 주장하는 트럼프, 사회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바이든, 누가 대선에서 승리해도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퀸즈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19세 윈 로사리오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은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911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부엌에서 주방 가위를 들고 있는 로사리오를 마주친 뒤 그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로사리오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곧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총격이 일어나기에 앞서 그의 남동생은 경찰관들에게 형이 정신병 증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사리오 옆에서 그를 진정시키려 애쓰던 어머니는 경찰들에게 제발 총을 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끝내 경찰의 총격을 막지 못했습니다. 유족과 정의위원회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두 경찰관의 해고와 기소를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또 이들은 뉴욕시가 정신질환 등 위기에 처한 시민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패스트푸드 가격은 2019년에서 올해까지 5년 동안 물가 상승률 31%보다 2배나 되는 60%를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패스트푸드들이 근년 들어 너무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고객들이 발길을 돌리게 됐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패스트푸드의 가격 급등은 대표적인 맥도널드에서부터 파파이스 치킨, 타코벨 등 유명 체인점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식품 가격은 5년간 31% 올랐지만 패스트푸드들의 가격은 60%나 급등해 전체 물가보다 2배나 더 뛰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맥도날드의 평균 가격은 10년간 2배가 급등했으며 파파이스는 86%, 타코벨은 81%, 치폴레는 75% 올렸습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 연소득 5만 달러 이하의 고객 25%가 패스트푸드의 가격 급등으로 사 먹기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